대표님인 줄 모르고 반말했네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황한 목소리가 나온 순간 마트 매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떤 특별한 신분을 가진 분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마트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대형마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날 이후 뜻밖의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조미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정리 도구를 끌고 미래마트 지하 1층으로 향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야간 정리 작업. 59살의 나이에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 현장 일이네. 미라는 속으로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30년 가까이 본사 사무실에서만 일하던 그녀가 이제 와서 상품 정리를 하고 있다니. 사실 2달 전부터 지역 상인들로부터 불공정 거래 신고가 들어오고 있었다. 납품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들. 그래서 이 과장에게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이런 방법을 제안했던 것이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시죠? 미란이 지하 창고에서 상품 정리를 시작하려던 순간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돌아보니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서 있었다. 아, 네. 조미란이라고 합니다. 전 한정혜예요. 정혜는 반갑게 웃으며 인사했다. 60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인상의 말투도 차분했다. 정혜 씨,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저도 이번이 첫 주예요. 우리 둘 다 신입이네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웃었다. 똑같은 처지라는 동질감이 느껴졌다. 그런데 미란 씨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아이들도 다 커서 독립했고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세무공무원으로 30년 일하다가 퇴직했는데 집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몸이 더 아프더라고요. 세무공무원이셨어요? 어느 부서에서 일하셨는데요? 시청 세무과에 있었어요. 사업자 세금 관리와 장부 검토 같은 일들이요. 미란의 눈이 반짝였다. 세무와 회계를 아는 사람이라니 이보다 좋을 수 없었다. 그럼 숫자에 정말 밝으시겠네요. 뭐 그런 편이죠. 한번 장부를 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친해졌다. 상품 정리를 하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이 마트 정말 크네요. 정리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정혜가 넓은 매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그런데 정혜 씨 혹시 이 마트에 대해서 뭔가 들어본 거 있으세요? 미란이 슬쩍 물어봤다. 들어본 거요? 뭐요?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서 가끔 이상한 소문을 들어서요. 미라는 잠시 말을 멈췄다. 무슨 소문인데요? 여기가 납품업체들한테 대금을 늦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상인들을 힘들게 한다고. 미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 그런 소문이 있었나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소문이니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이상 좋은 회사였으면 좋겠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정혜가 공감하며 말했다. 그런데 미란 씨, 우리 같은 정리 직원이 뭘 알 수 있겠어요? 글쎄요. 하지만 정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보게 되지 않을까요? 사무실도 들어갈 수 있고, 창고도 정리하고.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정리하는 사람은 어디든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리하는 사람은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아, 그런 거 있어요. 오늘 오후에도 어떤 직원들이 제 앞에서 막 업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혜가 공감하며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상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알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란 씨, 만약에 정말 이상한 걸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확실히 알아봐야겠죠. 그냥 소문만으로는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해요. 정혜의 대답에 미라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역시 공무원 출신답게 원칙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날 새벽 일을 마치고 헤어질 때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마트에 도착했다. 어제 정혜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머, 미란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정혜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혜 씨도 일찍 오셨네요.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네, 덕분에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었어요. 좋은 동료가 생겨서 그런가 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정리 도구를 끌고 2층으로 향했다. 오늘은 식품 매장이 모인 2층이 담당 구역이었다. 와, 여기 정말 깔끔하네요. 정혜가 정돈된 식품 진열대들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그러게요. 그런데 가격표를 보니까 좀 비싸네요. 미란이 한 상품 앞에서 멈춰섰다. 가격표에는 8,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8,000원. 이 제품이요? 정혜도 놀란 표정으로 가격표를 확인했다. 이 제품 제가 다른 마트에서 본 적이 있는데 5,0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정말요? 3,000원이나 차이가 나요? 미라는 속으로 씁쓸했다. 역시 정혜의 관찰력이 뛰어났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더 저렴하게 본 기억이 나요. 그럼 여기가 더 비싼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정혜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창고 안에서 직원 2명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 달 매출 목표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본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는 수밖에 없죠. 두 직원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정리하는 척하며 가까이 있던 미란과 정혜에게는 다 들렸다. 가격 조정 말씀이세요? 크게 말하지 마세요. 들리면 안 되잖아요. 납품업체들이 눈치챌까봐 걱정이에요. 괜찮을 거예요. 어차피 여기 오는 분들은 가격보다는 편리함을 보니까요. 그래도 양심상 좀 그래요. 양심으로 장사해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미란과 정혜는 서로를 바라봤다. 지금 뭐라고 했죠? 정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가격 조정 이야기. 그리고 본부 지침이라고 했네요. 정말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린 건가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나눈 대화가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정혜 씨, 어제 제가 한 얘기 기억하세요? 네. 소문 말씀이시죠? 맞아요. 혹시 정말일 수도 있겠어요. 정혜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30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공정한 거래를 해온 그녀에게는 이런 일이 용납되지 않았다. 미란 씨, 혹시 다른 곳도 확인해 볼까요? 다른 곳이요? 네. 진짜 부적절한 거래가 있는지 말이에요. 제가 세무 업무를 오래 해봐서 아는데 이런 식으로 가격을 조작하면 분명히 다른 곳에도 흔적이 남을 거예요. 미란의 눈이 반짝였다. 바로 이런 반응을 기다렸던 것이었다. 어떤 흔적이요? 예를 들어 매출 보고서나 납품, 대금, 지급 내역 같은 것들이요.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다면 분명히 관련 문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날 새벽 정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유독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봤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법한 것들도 자세히 관찰했다. 미란 씨, 여기 좀 보세요. 정혜가 3층 매니저 사무실 휴지통을 비우다가 미란을 불렀다. 뭔데요? 이 서류 좀 이상해요. 정혜가 구겨진 종이 한 장을 펼쳐 보였다. 그 위에는 여러 상품의 납품가와 판매가 비교표가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각 상품별로 납품받은 가격과 실제 판매 가격을 비교한 표예요. 보세요. 거의 모든 상품에서 마진이 너무 높아요. 미라는 그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정말로 모든 상품에서 과도한 이익률이 표시되어 있었다. 이걸 왜 버렸을까요? 아마 회의에서 사용하고 나서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증거가 되는 건가요? 중요한 단서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게 필요해요. 정혜는 그 서류를 조심스럽게 정리 도구함 밑에 숨겼다. 정혜 씨, 정말 괜찮으세요? 이런 일에 휘말려서 미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란 씨, 제가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공정한 거래예요. 사업자들을 위해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는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잖아요. 정혜의 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저도 소비자로서 화가 나요. 비싼 돈 주고 물건을 사는데 그게 바가지였다니. 맞아요. 이런 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더 이상 이런 부적절한 거래를 방치할 수 없다고. 사흘째 되는 날 미란과 정혜는 이제 완전히 호흡이 맞는 팀이 되어 있었다. 미란 씨, 오늘은 4층 경영진 사무실 정리 차례네요. 정혜가 작업 일정표를 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경영진 사무실이요. 거기서 뭔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아요.
중요한 결정들은 대부분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니까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다. 경영진 사무실이 있는 층은 분위기부터 달랐다. 두꺼운 카페트에 고급스러운 조명, 그리고 엄숙한 정적이 흘렀다. 여기 정말 조용하네요. 미란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사실 그녀에게는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정리 직원의 입장에서 보니 또 다른 느낌이었다. 사무실 문이 열려 있네요. 정혜가 한 사무실 입구를 가리키며 말했다. 문패에는 전무이사 조성호라고 적혀 있었다. 성호, 내 큰아들이 정말 이런 일에. 미란의 가슴이 아팠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정리가 우리 일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사무실에는 큰 책상과 서류 캐비닛, 그리고 소파가 놓여 있었다. 여기 서류들이 많네요. 정혜가 책상 위를 살펴보며 말했다. 그런데 미란이 갑자기 말을 멈췄다. 책상 위에 무언가가 남겨져 있었다. 저기 파일이 있어요. 어디요? 정혜가 미란이 가리키는 곳을 봤다. 책상 한쪽에 몇 개의 파일이 펼쳐져 있었다. 아마 업무하고 나서 깜빡 두고 간 것 같아요. 미란은 자연스럽게 파일에 다가갔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그 파일에는 자신의 큰아들 성우의 서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정혜도 다가와서 파일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점점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건 수익 극대화 계획서네요. 파일 제목에는 이영사 분기마트 매출 목표 달성 전략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정상적인 매출 계획이 아니었다. 여기 보세요. 납품 대금 지연 지급을 통한 이자 수익 확보, 지역 경쟁업체 견제 방안. 정혜가 파일 내용을 읽어주었다. 납품 대금 지연이요. 그게 뭔 뜻이에요? 업체들한테 돈을 늦게 줘서 그 사이 이자를 벌어먹는 거예요. 미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마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더 있어요. 지역 상인 압박 방안 이것도 봐요. 정혜가 다른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지역 상인 압박요? 네. 여기 보면 근처 작은 마트나 상점들을 의도적으로 압박하는 방안이 적혀 있어요. 미란이 파일을 자세히 보니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다. 동네 상인들의 매출을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서의 마지막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승인 전무이사 조성호, 자신의 큰아들이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정혜가 파일을 보며 분개했다.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동네 상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두 사람이 파일을 보며 분개하고 있을 때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오는 것 같아요. 정혜가 귀를 기울이며 말했다. 어떻게 하죠? 일단 정리하는 척해요. 미란이 재빨리 파일을 원래 자리에 놓고 청소를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큰아들이 이런 일의 중심에 있다니. 그날 새벽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미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성호가 정말 이런 일에 관여하고 있을까? 내가 키운 아들이 상인들을 괴롭히는 일을. 미란의 가슴은 무거웠다. 마트의 부적절한 거래를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가족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욱 아팠다. 다음 날 오전 미라는 이 과장에게 연락했다. 과장님, 이제 직접 나설 때가 됐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인가요? 마트에서 소비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거래가 벌어지고 있어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마트에 가겠습니다. 대표이사로서 정식으로. 미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미래마트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미라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고급 정장에 품격 있는 액세서리, 그리고 무엇보다 카리스마 넘치는 자신감이 온몸에서 흘러나왔다. 과장님, 준비됐나요? 이 과장이 미란을 맞으며 물었다. 네, 모든 서류와 증거 자료를 준비해뒀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미란이 마트 정문으로 걸어 들어가자 직원들이 하나둘 알아보기 시작했다. 저분이 대표님 아니야? 정말 대표님이네. 왜 갑자기 오셨을까?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평소 본사에만 계시던 대표가 마트에 직접 나타난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미라는 곧바로 4층 경영진 회의실로 향했다. 며칠 전 정혜와 함께 정리했던 그 층이었다.
긴급 경영진 회의를 소집하세요. 이 과장이 비서에게 지시했다. 지금 당장 모든 경영진을 회의실로 불러주세요. 전무이사님도 포함해서요. 30분 후 회의실에는 긴장한 경영진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는 미란의 큰아들 성우도 있었다. 어머니. 아니, 대표님 갑자기 무슨 일로? 성우가 당황하며 말했다. 앉아요. 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평소 자상한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냉철한 기업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미란이 이 과장에게 눈짓을 하자 그가 준비해 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게 뭡니까? 한 부장이 물었다. 우리 마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적절한 거래의 증거입니다. 미란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첫 번째, 가격 과다 책정. 미란이 한 장의 서류를 들어 보였다. 모든 상품의 가격을 다른 마트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명백한 부당 행위죠. 경영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두 번째, 납품 대금 지연 지급. 다른 서류를 꺼내며 계속했다. 납품업체들에게 대금을 일부러 늦게 줘서 그 사이 이자 수익을 올리는 계획. 이건 불공정 거래입니다. 경영진들은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이 모든 계획에 승인한 사람. 미란이 성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전무이사 조성우. 내 아들이면서 동시에 이 모든 부적절한 거래의 주모자.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아니, 대표님 설명을 듣고. 설명은 필요 없어요. 증거가 다 있으니까.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뒤늦게 들어와서.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정혜였다. 작업복을 입고 급히 올라온 모습이었다. 한정혜 씨. 미란이 놀란 표정으로 정혜를 바라봤다. 물론 연기였지만, 미란 씨. 정혜도 깜짝 놀랐다. 평소 알던 정리 직원 미란이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있었다. 어떻게 여기에? 정혜 씨, 잠깐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미란이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미란이 다시 말했다. 한정혜 씨가 바로 이 모든 증거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준 분입니다. 경영진들이 정혜를 바라봤다. 그제서야 작업복을 한정혜의 정체를 깨달았다. 이분은 30년간 시청 세무과에서 일하신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미란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진실을 밝혀낸 동료입니다. 동료라니요? 성우가 어리둥절하게 물었다. 네. 저도 일주일 동안 정리 직원으로 일했거든요. 네. 모든 경영진들이 충격에 빠졌다. 조미란이라는 이름으로 정리 직원 신분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을 직접 확인했어요. 정혜는 더욱 놀랐다. 함께 일했던 미란이 실제로는 대표였다니. 미란 씨. 아니, 대표님이셨어요? 미안해요, 정혜 씨. 속여서.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마트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혜 씨를 만나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죠. 미란이 정혜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보냈다. 정혜 씨가 아니었다면 이런 증거들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정혜가 당황했지만 미란이 말을 이었다. 정혜 씨, 그동안 괴롭힘 당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미란이 다시 경영진들을 바라봤다. 한정혜 씨에게 가한 조직적 괴롭힘. 이것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김 부장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다. 대표님,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다 증거가 있어요.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다. 전무이사 조성우 즉시 직위해제. 성우가 충격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관련된 모든 경영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 그리고 미란이 정혜를 바라봤다. 한정혜 씨는 오늘부터 마트 공정거래팀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네, 정혜가 깜짝 놀랐다. 정혜 씨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인정해서 새로운 직책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정리 직원인데 이제 아니에요.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앞으로 이런 부적절한 거래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정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리 직원에서 갑자기 팀장이 된다니. 감사합니다, 대표님.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영진들이 하나둘 나가고 회의실에는 미란과 정혜만 남았다. 정혜 씨, 정말 미안해요. 미란 씨, 아니 대표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이번에는 진짜 동료로서 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비록 신분은 다르지만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운 진짜 동료였다. 회의가 끝난 후 미란은 성우를 따로 불렀다. 대표실에서 모자가 마주 앉은 순간 오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그랬니? 미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2년 전쯤부터요. 마트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급한 마음에. 성우는 고개를 숙였다. 급한 마음에 소비자들을 속이고 납품업체들을 괴롭혔다는 거니? 어머니가 본사 일에만 집중하시는 동안 저는 혼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했어요. 그게 변명이 되니? 미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하니? 정직하게 장사하라고, 상인에게 도움이 되는 유통업체가 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죄송해요, 어머니.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게 아니야. 피해본 소비자들과 납품업체들에게 사과해야지.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성우야, 너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진짜 유통업체다운 유통업체가 되는 공부를 말이야. 어머니, 직위 해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관련 조사에 잦은 협조하고 피해 배상도 해야 해.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란이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다. 언젠가는 내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줘. 그때까지는 엄마로서도 기다릴 거야. 한편 마트에서는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팀장님, 첫 출근 축하드려요. 공정거래팀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정혜를 환영했다. 고맙습니다. 모르는 게 많아서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정혜는 아직도 꿈 같았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정리 직원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팀장이 되었다니. 팀장님, 첫 번째 업무 보고서입니다. 직원 하나가 서류를 가져왔다. 전체 상품 가격 재조정 작업이 80%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과도하게 책정했던 가격들을 모두 정상화하는 거였다. 네, 맞습니다. 정혜는 뿌듯했다. 자신이 발견한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었다. 그리고 납품업체 대금 지급 정상화도 진행 중입니다. 좋네요. 계속 진행해 주세요. 오후에는 미란이 정혜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정혜 씨, 적응은 어때요? 대표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당연한 거예요. 정혜 씨가 없었다면 이런 변화도 없었을 테니까요. 미란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런데 정혜 씨, 혹시 후회되지 않아요? 편하게 정리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책임이 훨씬 무거워졌잖아요. 전혀요. 정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30년 세무공무원 생활 중에서 지금이 가장 보람 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가족들은 뭐라고 해요? 아이들이 너무 자랑스러워해요. 엄마가 이런 큰 일을 해냈다고. 정혜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미란 씨, 아니 대표님도 그때를 기억하세요? 처음 만났을 때. 물론이죠. 지하 창고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혜 씨가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뭔가 평범하지 않은 분이라고 느꼈거든요. 두 사람은 그때를 회상하며 웃었다. 그런데 정말 놀랐어요. 함께 정리하던 분이 대표님이었다니. 미안해요. 속여서.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덕분에 진짜 친구가 생겼거든요. 친구요? 네. 신분에 상관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할 수 있는 진짜 친구 말이에요. 미란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한 달 후 마트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어머, 가격이 정말 많이 내렸네. 그러게. 이제 다른 곳이랑 비슷해졌어. 납품업체들과 협력한다는 소식도 들었어. 고객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비싸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늘어났다. 대표님, 매출 보고서입니다. 이 과장이 미란에게 보고했다. 매출이 오히려 늘었네요. 네. 가격을 내렸는데도 고객 수가 40% 증가했습니다. 신뢰도가 높아진 효과인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지역 언론에서도 좋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미래마트,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유통업체.
이런 제목들로요. 미라는 만족스러웠다. 올바른 길이 결국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어느 저녁 미란과 정혜는 마트 옥상 휴게 공간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정혜 씨, 요즘 어때요? 바쁘지만 행복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정혜 씨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야말로요. 대표님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셨다. 그런데 대표님, 성우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피해 배상도 하고 납품업체들에게 직접 사과도 다니고 많이 변하신 것 같네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희망은 보여요. 미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가족이니까 끝까지 기다려 주실 거죠? 물론이죠. 그게 엄마니까요. 시간이 더 흘러 1년 후 마트는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유통업체가 되어 있었다. 정혜의 공정거래팀은 업계에서도 모범 사례로 알려져 있었고,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팀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도 고생 많았어요. 정혜는 팀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퇴근 준비를 했다.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미란과 마주쳤다. 어머, 대표님. 정혜 씨 퇴근하세요? 네. 대표님도요? 네. 함께 내려가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란이 말했다. 정혜 씨, 그때 생각나요? 처음 만났을 때. 물론이죠. 지하 창고에서. 그때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운명이었나 봐요. 맞아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1층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왔다. 정혜 씨, 오늘 저녁 어때요? 오랜만에 함께 차 한잔 할까요?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표님이 아니라 미란 씨로 만나요. 그럼요. 우리는 친구니까요. 두 사람은 웃으며 근처 카페로 향했다. 50대 후반 두 여성이 진정한 우정을 나누며 걸어가는 모습이 석양 속에서 아름다웠다. 그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 의미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다. 마트 간판에는 새로운 슬로건이 걸려 있었다. 신뢰와 정직, 고객과 함께하는 미래마트. 이것이 바로 미란과 정혜가 함께 만들어낸 진정한 변화였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